코너백 선수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트릭 피터슨, 다렐 리비스, 그리고 이제 리차드 셔먼인데요. 먼저 이제 패트릭 피터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2011년도에 데뷔를 해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에만 뛴 선수가 되겠고요. 1라운드 전체 5번으로 애리조나에 지명이 됐습니다. 11년에 데뷔와 동시에 8년 연속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3번의 이제 퍼스트팀 올플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제 프로볼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기록이었지만 이 약물 문제 때문에 사무국에서 6경기 출장 정지를 시키면서 이제 좀 끊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약물과 좀 연관이 됐다는 점에서 이 선수의 커리어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게 이제 약물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2010년대 이 패트릭 피터슨의 활약은 이 올 디케이드 팀에 뽑힐 만한 수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애리조나가 사실 수비적으로 약점이 좀 많은 팀이지만 그 앞선의 챈들러 존스와 함께 뭐 그 카디널스의 수비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제 10년 동안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10년 동안 25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요. 83개의 패스 굴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 선수는 이 코너백뿐만 아니라 펀치 리터너로서도 이제 뛰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의 이제 리터너로서의 기록은 195번의 리턴을 통해서 이제 1816야드를 기록을 했고 터치다운도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또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겠어요. 그만큼 스피드가 좋다는 뭐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앞서 이제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패트릭 피터슨이 이제 개인의 커리어에선 사실 5점이 남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향후 이 선수가 뭐 명예전당에 혹시 이제 뭐 가게 될지 뭐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제 그런 심사 대상에서도 분명히 감점 요소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냉정하게 그냥 팀 입장에서만 보면 애리조나는 그 패트릭 피터슨이 6경기를 결장하면서 사실 19시즌 그 세컨더리에서 굉장히 좀 문제점을 많이 노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2020 시즌에는 이 선수가 1주차부터 뛸 수 있다는 게 뭐 팀으로서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도 뭐 사실 약한 전력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같은 지구내 라이벌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즌 역시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조금 해볼 만한 전력이 조금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터슨이 새로 영입된 선수는 아니지만 19시즌에 6경기 결장을 감안하면 이 6경기만큼의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아르스 벵거 감독이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누가 부상해서 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효과가 있다.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스널은 이제 매 시즌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네요. 네. 굉장히 아픈 얘기네요. 네. 어찌됐든 이제 패트릭 피터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다렐 리비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좀 많은 팀을 떠돌아 다녔던 선수입니다. 제츠, 벅스, 패츠, 그리고 다시 제츠로 갔다가 이 2017 시즌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이제 뛰고 은퇴를 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통산 프로볼 7번, 퍼스트팀 올플에 4번이 선정이 된 선수입니다. 이 통산이 그렇고 이번 데케이드에는 이제 5번, 3번이 선정이 됐고요. 이 선수의 별명이 이제 리비스 아일랜드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별명이 이제 상대 넘버 리시버를 고립시키고 셧다운 시켰다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리비스와 함께 그 리시버는 이제 섬에 갇힌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야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제 현역 전성기 때는 이 선수랑 비교를 할 수 있었던 선수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고 이제 알게 된 선수였는데, 네. 뭐 기록만 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2010년대 이야기는 아니지만 2009년에 6개 인터셉션, 그리고 패스 디플렉션을 무려 31개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NFL 단일 시즌 기록으로는 역대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프라임 타임에 얼마나 그 리그를 지배했었는지 뭐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츠가 지금 한동안 그 계속 뭐 약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츠의 마지막 황금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2009년과 2010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에 제츠가 2년 연속 AFC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데럴 리비스 선수의 이제 프라임 타임과 정확히 겹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었는데,
이제 블리처 리포트에서 당시 이제 기사를 썼던 게 있었어요. 그 2009 시즌에 16주차까지인가 단 한 번도 이제 자기가 담당했던 상대 선수에게 한 경기 동안 50야드 이상을 준 적이 없다 그래요. 뭐 진짜 그야말로 셧다운 코너백의 예. 면모고 뭐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 제츠가 이 데럴 리비스가 이제 확실히 넘버원 리시버를 막아줄 것을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수비수들을 적극적으로 블리츠에 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19 시즌에 뉴잉글랜드와 좀 비슷한 뭐 수비 스키밍 아닌가 예. 싶어요. 네, 그 스테판 길모어를 믿고 이제 다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프레셔에 가담시키면서 이제 패트리어츠도 이제 좋은 수비를 보였던 바 있었는데 제츠도 사실 비슷한 방법으로 그 2년 연속 그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이제 사실 이 벅스에 굉장히 장기 계약을 맺고 갔다가 중간에 방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 선수를 잘 줍줍해가지고 또 2014 시즌 그러니까 이 49회 슈퍼볼이죠. 그 네 번째 슈퍼볼을 우승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서로 윈윈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리비스 선수도 어쨌든 커리어에 슈퍼볼 우승 반지 하나를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으니까. 네. 중계를 할 시즌에는 거의 이제 은퇴 그렇죠. 시즌에 가까워서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였구나 이런 부분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리비스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이 많은 팬분들이 아실 만한 리차드 셔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이제 시옥스에서 리전 오프 의무의 일원으로서 정말 이제 대단한 이 커리어를 보내고 이제 나이너스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나이너스 이적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즌 마지막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사실 슈퍼볼에서 좀 부진하면서 네. 뭐 그 2019 시즌에 그 압도적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아쉬운 퍼포먼스였죠. 예. 이 선수는 이제 2011년도 5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낮은 라운드에 지명이 되긴 했지만 이제 데뷔 이후에 꾸준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고 프로볼 5번, 이제 퍼스트팀 올프로에 이제 3번이 선정이 될 만큼 뭐 리전 오브 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했던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7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9경기 출전밖에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시즌을 마치고 이제 팀에서 방출이 됐고 지구 라이벌 이제 나이너스로 이적을 해서 이제 2년간의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네. 그 셔먼 입장에서는 이제 시애틀을 상대로 더 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 후에 이제 맞대결 성적을 보면 2승 1패로 뭐 일단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2019 시즌에서도 나이너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시애틀에 대한 약간의 복수는 뭐 성공했다고 뭐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 선수가 정말 뛰어난 건 또 트래시 토킹이잖아요. 뭐 그 부분에서는 네. 뭐 고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트래시 토킹이라는 게 정말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약 올리려면 되게 약간 좀 이게 건들건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이제 그렇죠. 그거를 네. 또 잘 찔러야 되는데 왜 이제 머리 얘기를 하셨는지 전 좀 알 것 같아요. 예. 이 리차드 셔먼이 그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는데 네. 이 대학에 체육 특기자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실제 일반 그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었다고 맞아요. 해요. 이제 네. 그 정도로 운동도 잘했고 또 스마트했던 뭐 그런 면모가 있었던 게 이제 바로 이 리차드 셔먼입니다. 예. 지난 9년 동안 35개의 인터셉션과 함께 114개의 이제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고요. 35개 인터셉션은 이제 11년 이후에 현재까지 이제 그 동일한 기간 동안의 최다 인터셉션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허용한 패스 성공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49.6%로 지난 데케이드 동안의 이 최고 기록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코너에서는 이 선수가 뭐 최고급의 면모를 보여줬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기록적으로는 이제 아주 훌륭한 선수고 네. 뭐 트래시 토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은다무 콩수가 이제 더티 플레이 컴필레이션이 있다.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리차드 셔먼은 이 트래시 토킹 컴필레이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잠깐 보니까 뭐 상대도 화려합니다. 뭐 톰 브래디, 뭐 트렌트 윌리엄스, 뭐 마이클 크랩트리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데럴 리비스까지 뭐 리그에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과 또 이렇게
뭐 입으로 또 한 판 붙었던 이제 리차드 셔먼인데 뭐 가장 유명했던 일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미 이진만 위원이 이제 그 앞서 저희 시즌 중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 크랩트리 얘기죠. 2013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인데 그 거의 경기 막판 스냅에서 이제 크랩트리에게 던져진 패스를 이제 리차드 셔먼이 걷어내면서 승리를 확정을 지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기 끝나자마자 그 필드에서 하는 인터뷰에서 그 크랩트리 같은 평범한 리시버를 나에게 붙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네. 뭐 다시는 나 같은 위대한 선수에게 뭐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뭐 이러면서 이제 크랩트리에게 뭐 강력한 트래시 토킹을 했던 리차드 셔먼이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입을 가볍게 놀리지 말라라는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뭐 자승자박이라고 해야겠죠. 그 2019 시즌에 이제 나이너스 소속으로 아쉽게 슈퍼볼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그 직후에 리차드 셔먼이 자신의 SNS에 굉장히 그 셔먼답지 않게 성숙한 멘션을 하나 남겼어요. 뭐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팬들에게 감사하고 뭐 내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뭐 나의 플레이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이번 패배를 계기로 더 발전할 것이다. 네. 그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정석적인 이제 트위터를 남겼는데 그렇지. 팬들 반응이 사실 굉장히 냉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역으로 그 팬들에게 그 댓글로 트래시 토킹을 당하는 뭐 수모를 겪었던 리차드 셔먼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리차드 셔먼 선수가 워낙에 이제 트래시 토킹으로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셔먼 선수를 뭐 일견 이해를 하는 건 이 네. 선수가 어쨌든 수비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 공격수의 리듬이나 멘탈을 흔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제 수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야구 중계를 할 때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정말 그 타석에서 그렇죠. 이 포수들이 이제 말로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야지 놓는다고 표현을 하죠. 속된 네. 말로. 네, 근데 야지라든지 혹은 이제 또 일본 말로 이제 겐세이라는 또 단어도 있잖아요. 네. 쓰면 안 되는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포수가 그렇게 이제 타자들에게 방해를 하고 또 뭐 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방해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셔먼 선수도 뭐 비슷한 좀 효과를 노리고 뭐 이런 트래시 토킹을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또 똑똑한 선수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셔먼까지 코너백 선수 3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세이프티 선수입니다. 에릭 베리, 얼 토마스 그리고 에릭 웨들 선수입니다. 먼저 이제 에릭 베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이제 2010년도에 캔자스시티 칩스에 지명이 돼서 2018 시즌까지 뛰고 지난 시즌은 이제 시작 전에 방출이 돼서 지난 시즌은 어쨌든 이제 이 한 시즌을 걸렀던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 이 에릭 베리 하면 NFL계 인간극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 굉장한 역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커리어 초반에는 이제 뭐 1라운드 5번 픽입니다. 이 선수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로 NFL에 데뷔를 했고 뭐 커리어 초반에는 이제 좋은 활약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14 시즌 중에 뭐 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에 걸리고 예. 말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에릭 베리도 이제 풋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5시즌에 곧바로 돌아와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었던 그런 선수고요. 이제 암을 극복을 하고 왔는데 아킬레스건 쪽에 또 부상을 입으면서 이 선수가 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암에서 돌아와서 15시즌, 16시즌 두 해 동안 다시 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17시즌을 앞두고 이제 6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었거든요, 팀과. 근데 17시즌 개막 전에 바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예. 시즌 아웃이 됐고 뭐 그 이후에 수술 후에 뭐 18시즌을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통증을 느껴서 예. 뭐 좀 재활을 했는데 그게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칩스의 인내심도 거기까지였죠. 네. 그러고 이제 결국 18시즌 이후에 좀 방출을 당하고 말았던 에릭 베리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선수의 통산 기록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통산 14개의 인터셉션이고 51개의 이제 패스 블락 그리고 445개의 이제 태클이니까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평범한 기록이지 않나 싶은데 이 선수가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는 모두 프로볼에 선정이 됐을 만큼 정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스가 지금은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팀의 아이콘이지만 네. 그 마홈스 이전에는 에릭 베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칩스 팬들이 가장 사랑했던 선수입니다. 예. 네. 암도 극복을 했고 어쨌든 이제 아킬레스건도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재활을 하면서 다시 이제 복귀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역 복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콜츠와의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콜츠도 사실 지난 시즌 세컨더리에서 좀 약점을 노출하면서 좀 고생을 했던 팀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에릭 베리와 예를 들어서 좀 단기 계약 그리고 싼 금액의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뭐 콜츠 입장에서도 한번 뭐 복권을 긁는다는 생각으로 예. 에릭 베리를 영입해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킬레스건 이 부상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상인데다가 이 한번 부상을 당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재컨디션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은 부위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정말 좋았을 때 퍼포먼스는 보여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뭐 저도 항상 스포츠를 볼 때 이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을 좋아하는데 에릭 베리도 또 그 정말 고통스러운 병인 암을 극복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스토리로만 따지면 티어는 챌린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아킬레스건 부상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응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에릭 베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얼 토마스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역시나 리차드 셔먼과 함께 이제 리전 오브 붐의 일원이었고 시애틀에서의 생활을 마감한 이후에 이제 지난 시즌부터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조금 전에도 이제 리차드 셔먼과 함께 이제 리전 오브 붐에서 같이 뛰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리전 오브 붐에 이제 속해 있었던 선수들이 다 개개인이 이제 몇몇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이 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었는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이 얼 토마스 선수가 가장 공헌도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고 뭐 정말 이 사이드 투 사이드를 다 커버를 하면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필드를 누볐기 때문에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주로 사용한 이제 커버 3 스킴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프리 세이프티가 이제 야구로 치면 중견수로 이제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좌우로 이제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 사실 이제 이 선수가 시애틀에서 뛰었던 기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긴 기간 뛰었음에도 마무리는 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뭐 앞서 리처드 셔먼도 이제 마지막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서 방출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얼토마스도 비슷합니다. 18시즌에 이제 4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부상 때문에. 예. 그러고 이제 19년에 볼티모어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적하는 과정에서 시애틀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카트에 실려 나가면서 그 시애틀 벤치를 향해서 중지를 날렸습니다. 이 선수가. 법규를 날렸군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연장 계약 문제로 피트 캐롤 감독과 뭐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서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부상까지 당하면서 아마 얼토마스가 이제 내가 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 아마 팀과 재계약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럼 나는 이 팀에서 자리가 없겠구나 이걸 좀 직감하고 뭔가 그런 순간적으로 좀 감정 표현을 했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나는 너희와 끝이 났으니까 이거나 먹어라 이런 그런 의미였을까요?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시애틀과의 이별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고 어쨌든 이제 볼티모어로 가서 또 좋은 활약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19시즌에 바로 또 시애틀과 볼티모어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애틀 경기장에서 그 치러진 경기였기 때문에 네. 얼토마스가 사실 1년 만에 이제 그 센츄리 링크 필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은 대부분 얼토마스를 환영을 해줬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토마스도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시애틀 저지를 가지고 온 팬들에게 사인도 해주면서 이제 굉장히 팬 서비스를 잘 해줬다고 하는데 예. 이 피트 캐롤 감독과는 여전히 화해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오랜만에 만나면 좀 뭐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해오를 할 법도 한데 뭐 캐롤 감독과는 여전히 좀 뭐 냉전을 이어갔던 얼토마스였습니다. 네. 피트 캐롤이면 이제 감독 중에 최연장자인데 거의 뭐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퍼큐를 날렸으니까 관객에서는 좀 텄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캐롤 감독의 좀 아픈 손가락이다. 뭐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얼 토마스에 대한 얘기도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에릭 웨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차저스와 레이븐스 그리고 LA 램스에서 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6번의 프로볼, 2번의 이제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이번 데케이드에 선정이 됐고 이 데케이드 동안 25개의 인터셉션, 80개 패스 굴절, 그리고 이제 6개 색, 687개의 태클을 기록을 하면서 이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아이콘은 수염이죠. 사실 NFL 경기가 굉장히 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좀 땀도 많이 나고 할 텐데 뭐 그 땀 흡수가 잘 되는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덥수룩한 그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런 에릭 웨들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보여줬던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은퇴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사실 여전히 수준급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도 램스와 1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뭐 현역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사실 부상도 좀 있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3년의 커리어를 마무리를 했던 에릭 웨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은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뭐 은퇴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제2의 인생을 좀 설계를 할 것 같고 네. 뭐 사실 램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의 핵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에릭 웨들까지 어쨌든 은퇴를 결정을 했으니까 팀으로서는 또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예. 뭐 램스의 2020 시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에릭 웨들 선수까지 이 세이프티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디펜시 백으로 이제 선정이 된 두 명의 선수입니다.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와 타이론 매튜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이 디펜시 백으로 선정된 선수들은 뭐 세컨더리에서 뭐 전선으로 다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사실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 선수는 주로 코너백으로 뛰는 선수고 예. 11년부터 19년까지 이제 덴버에서 뛰다가 2020 시즌을 앞두고 이제 차저스로 이적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뭐 이 선수는 역시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히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의 이제 기량을 남기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또 하나의 인생 역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4번의 프로볼 선정 그리고 1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좀 가려지긴 했지만 2015 시즌 덴버가 우승을 할 때 또 아마 이제 힘을 보탰던 선수 중 한 명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선수가 아까 이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저스의 이제 리시버 중에 키넌 앨런 선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와 이제 1년에 2번씩 지구 라이벌로 상대하면서 사실 굉장히 앙숙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제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동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제 LA 차저스로 가게 되면서 LA 차저스의 세컨더리 뎁스가 굉장히 좀 깊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뭐 사실 이미 스타급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더윈 제임스, 데스몬드 킹, 케이시 헤이워드까지 있는데 네. 여기에 이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 네임밸류로만 봐서는 뭐 리그 1위가 아닌가 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탄탄한 세컨더리를 이제 구축을 해놓은 차저스기 때문에 뭐 새 집에 가서 새로운 쿼터백만 좀 잘 한다면 또 한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LA 차저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타이런 매튜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올 시즌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칩스가 이제 화려한 공격력 뒤에 좀 수비에 약점이 있으면서 18시즌에 이제 뉴잉글랜드를 넘지를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칩스가 얼마나 이 약점을 메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지적이 됐었는데 칩스의 이제 고민거리를 해결해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선수의 별명이 이제 허니배처라고 이제 예전에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번역을 하자면 이제 벌꿀 오소리. 그렇죠. 뭐, 네. 벌꿀 오소리가 이제 오소리라는 동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체격이 작은데 뭐 겁도 없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선수는 이제 통산 프로볼에 한 번, 그리고 퍼스트팀 올 프로에 2번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리스트를 정리를 하면서 프로볼보다 올 프로에 더 많이 뽑힌 선수는 이 선수가 최초였어요. 프로볼이 이제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보통 프로볼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 올 프로에 이제 선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타이론 매튜 선수는 뭐 좀 신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시즌 이제 프로볼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퍼스트팀 올 프로에 선정이 됐었던 매튜 선수였고요. 뭐 캔자스시티랑 계약을 맺자마자 첫 해 그냥 우승을 했어요. 이 선수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2013 시즌에 이제 애리조나에 데뷔해서 네. 15 시즌에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좀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방출을 당했고 18 시즌에 이제 휴스턴으로 이적을 해서 FA 일종의 재수를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건강함을 증명했고 그 이후에 이제 칩스에 뭐 많은 돈 그리고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적을 했는데 바로 또 슈퍼볼 우승 반지까지 얻었으니까 네. 뭐 약간 부상으로 고전했던 기간을 생각하면 뭐 그때 이제 어떤 좀 힘들었던 걸 이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칩스의 수비, 특히 이제 뒷공간이 굉장히 좀 자주 털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또 이제 보완을 해줬던 선수가 되겠고요. 뭐 칩스가 사실 공격력은 이제 리그 최강으로 이제 모두에게 알려져 있고 뭐 수비가 조금 이제 약점으로 지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선에 크리스 존스 그리고 이제 뒷선에 타이론 매튜라는 이제 핵심 피스들이 2020 시즌에도 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주 전력들을 지켜낸 칩스가 2020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시즌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다라는 얘기로 이제 타이론 매튜까지 얘기를 맞춰보겠습니다. 공격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팀에서 이름을 들어봤던 선수들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다뤘던 이제 세컨더리의 8명의 선수만 봐도 네. 그 데럴 리비스 선수가 17년에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2019 시즌에 우리가 모두 만나봤던 얼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친숙한 선수들이 많이 뽑혔던 수비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비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스페셜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